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 잉글 우드랩입니다. 제가 소제목으로 커머스 다양화에 따른 ODM 성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기존 잉글 우드랩 주주분들은 잉글 우드랩이 화장품 ODM 업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 판매 브랜드가 없는 잉글 우드랩이 어떻게 실적이 성장을 했는지, 화장품을 잘 팔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스크리닝 간단하게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ODM 업체는 어떻게, 왜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최근 뭐 중국의 경기 둔화라던가 소비 심리 악화로 대부분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실적도 안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 이 잉그루드랩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실적을 보시면 23년도 매출액 2068억 나왔고요. 영업이익 289억, 간단하게 매출 2000억,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영업이익률 자체는 한 13%, 14%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증가 있었고요. 영업이익은 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영업이익 거의 300%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저효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22년도에는 글로벌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잉글우드랩 측의 주요 고객사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2년도 상황 자체가 뭐 거의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로 금리 뭐 제로 금리 뭐 1%대 금리를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2% 3% 금리가 올라 버리니 자연스레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고 그 중에서도 꾸민비 아주 필수 화장품을 제외한 사치성 꾸민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 ODM 업체인 잉그루드랩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잉그루드랩이 어떠한 기업이냐 잠깐 간단하게 보자면 네, 잉그루드랩 주식회사는 미국 내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초 화장품의 ODM, OEM 제조를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의 구성을 보면 기초, 그리고 기능성, 그리고 의약 부외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초 제품은 흔히 말해서 뭐 로션, 뭐 수분크림 이런 게 있을 거고요. 밑에 기능성 화장품은 네, 자외선 차단제라던가 비비크림 이런 게 있습니다.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 한 65대 한 35, 한 어림잡아서 한 7대 3 정도의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ODM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OEM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주문자 부착 상표 생산 이렇게 보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드리겠습니다.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A라는 화장품을 만드는 이 업체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장품 리스트 레시피를 주면서 뭐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A 업체는 이 화장품을 이 아모레퍼시픽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주게 됩니다. 이런 업체를 A 업체는 OEM 업체라고 하고요. 이 ODM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이 B라는 업체가 있는데 B라는 업체에서 자체 개발을 합니다. 화장품을. 우리가 지금 뭐 ABC 원료를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이러한 제품이 나왔습니다. 이거 한번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조자 개발 생산을 해서 이 B라는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에게 판매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 B 업체는 우리는 ODM 업체라고 합니다. 잉그루드랩이 바로 이 ODM 업체라는 거죠.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라던가 상품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화장품 업체라는 게 설명이 되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 이 잉크루드랩도 어차피 화장품을 파는 회사인데 요새 뭐 지금 화장품 대장주인 뭐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뭐 실적도 안 좋고 뭐 주가도 지금 계속 우양하는데 얘는 어떻게 좋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이 커머셜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.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인디 뷰티 브랜드가 엄청나게 핫한 키워드입니다.
이 인디 뷰티 브랜드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가 만든 화장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, 네, 보시면 여기 유튜브가 있죠. 그래서 뭐 유튜브라던가 틱톡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100, 뭐 10만, 50만, 100만, 뭐 1000만 팔로우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구독자 수가 늘면 뭐 그거에 따른 뭐 유튜브에서 뭐 광고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, 그 광고 수익에 대비해서 뭐 구글이 떼는 것도 많고, 뭐 주변 인플루언서들이 하나 둘씩 이 플랫폼을 통해서, 그리고 본인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팔기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.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일종의 인플루언서 커머셜 시장인데,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뭐 옷을 팔았다가, 그 다음에 뭐 유산균 같은 거를 팔았다가,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거를 파는 게 보통의 현재 이렇게 순서라고 합니다. 이 업계에서. 이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인플루언서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하는 일 자체가 이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, 그리고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본인 스스로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본인을 광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판매를 하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에서 무언가를 판매를 할 때 뭐 광고를 해야 될 텐데, 그때 뭐 모델도 기용을 해야 되고요. 모델, 그리고 뭐 PD, 그리고 뭐 스튜디오, 그리고 뭐 마케팅 비용,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. 하지만 이 인플루언서들은 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만 싸게 떼온다면 마진율이 엄청나게 되고요.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자체가 기존의 화장품 업체들이 뭐 중국 뭐 유커나 따이공들한테 막 상당히 많은 리베이트를 주면서 판매 증진을 시켜왔던, 그 생각해 본다면 이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화장품 판매에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요. 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뭐 대부분 뭐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 보면 일단 외모적으로 뛰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라는 이 상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내가 바른 화장품이에요, 나 바르면 이거 되게 좋아요,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자기 방송에서 이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에 대한 동경이라던가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거고, 나도 그럼 저 제품을 한번 사봐야겠다. 왜냐하면 일반적인 연예인들보다 이렇게 인플루언서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품의 구매로서 연결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그럼 이 인플루언서,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가진 뭐 마케팅 회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마진율이 높은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싶고, 그리고 또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제품들이 있고, 이게 그간 판매 데이터로 인해서 검증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생겼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커머셜의 이 시장 규모를 또 보자면, 물론 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에는 예측치였지만 지금 23년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커머셜 이 시장 규모 자체는 23년도에 20조,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거죠. 그러면 앞으로의 그 성장성,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단순 계산만 해도 연평균 10% 정도 성장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커머셜을 위해서 달려들 거고, 그 중에서도 마진이 높은 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 경쟁력은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화장품 ODM 업체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잉그루드랩은 지금까지 발현된 좋은 실적에서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 이제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, 보시면 지금 23년도 뭐 한 중반부터 엄청나게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. 물론 실적에 대한 시장의 예측도 있었지만 뭐 영업 이익률 단에서는 거의 300%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존 효과 때문에 추가 상승,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더 컸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. 사실 또 지난 차트를 보면, 만약 제가 지금 21년도부터 갖고 왔으니까 이게 21년도 그리고 22년도 그리고 23년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,
이 21년도 상승 당시는 뭐 인플루언서의 그 커머셜 시장이 시작되는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도 있지만 이 화장품 본업 자체가 21년도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맞물려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이후에 이 하락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아까 그 고객사의 매출 감소 뭐 이런 게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였기 때문에 일부 조정 후 하락이 있었는데 이때 보시면 사실 또 이 화장품 자체가 이제 원재료의 원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때 모든 22년도에 모든 원재료들이 쇼티지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.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본다면 이미 호실적에 대해서 주가 레벨 자체가 조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단보다는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악재에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인그루드랩 기존 주주분들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실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 인디 브랜드들이 이 잉글우드랩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이 잉그루드랩 자체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최근 중국이 경기 침체를 탈피하고자 경제 성장률 5%로 하겠다. 그리고 뭐 소비 둔화된 것 내가 다시 증진시키겠다. 이런 목소리가 전인대 중국의 국가적 이벤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은 뭐 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투자자분들은 항상 본인들만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. 다음에는 더 많은 뉴스, 더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